야동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 그래서 직선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가,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자기장 모양을 관찰하는 방법 두 가지 있었죠. 철가루를 이용한 방법, 두 번째 나침반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두꺼운 종이의 가운데에다가 구멍을 뚫고, 종이 가운데다가 구멍을 뻥 뚫고 구리막대를 샥 끼웁니다. 그 다음에 양쪽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구리막대의 양끝을 전원장치에 연결하고, 여기 플러스,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고 철가루를 뻥뻥뻥뻥뻥뻥뻥뻥뻥 떨어뜨린 다음에 역시 전류를 흐르게 하면서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쳐주는 겁니다. 여기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가루가 배열되는 걸 관찰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 구리막대를 둘러싸는 형태로 원 형태로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 전류가 흐르는 이런 직선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는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근데 방향은 정확하게 모른다 그랬죠? 그걸 알려고 뭘 해요 이제? 나침반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해놓고 주변에 나침반을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쪽 방향으로, 요 지금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게 위쪽 방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을 요 위쪽에다 놨다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네, 반시계 방향이죠. 나침반들을 놨더니 나침반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 구리도선 전류를 감싸는 방향으로 형성되더라 라는 거죠. 얘는 지우고 다시 보면 얘는 결국 어떤 식으로 된 거예요? 요 작은 나침반들이 만들어내는 요 작은 화살표들의 모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도선을 감싸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이 화살표를 쫙 이으면 이렇게 원 형태로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는 이 전류를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요 겉에다가 조금 더 먼 쪽에다 놔도 역시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철가루 모양에서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물체가 실제로 얘를 돌아가는, 뭔가 물체가 이런 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실제로 막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지점마다의 자기장을 이어보면 이렇게 원 형태로 형성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물체가 실제로 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류 방향을 반대로, 이번엔 아래쪽으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나침반이 이번에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더라 라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전류 방향을 바꿔주면 자기장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그리고 전류가 바뀌었을 때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고요. 그럼 이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요인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전류의 세기를 다르게 하면서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위치를 너무 오래 누르고 있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고, 그러면 오래 흐르면 이 전원장치 혹은 이 회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히 누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펴본 걸 정리해 봅시다. 전류가 흐르는 구리막대 주위 자기장은 어떤 형태? 네, 동심원 형태로 나타나죠. 동심원은 중심이 똑같은 원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똑같은 원 형태로. 그 다음
구리막대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자기장 방향은 반대로 된다. 이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걸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전류가 달라지면, 즉 전류가 세지거나 약해지면 회전하는 정도, 나침반 바늘이 회전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겠냐? 전류를 세게, 어이구, 얘 왜 이래? 왜 이럴까요? 전류를 세게 하면 나침반 바늘이 회전하는 정도가 커진다. 더 많이 회전한다는 얘기는 뭐야? 전류가 세지면 자기장이 세진다는 얘기겠죠? 자기장이 세진다. 중간에 뭐야? 회전이 더 많이 한다. 회전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세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 주위 자기장 모양은 동심원 형태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장 방향은 정확하게 다시 따져보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맞춰주고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입니다. 왼손으로 하면 안 돼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감싸지면 요 손가락이 감싸지는 요 방향, 요게 바로 자기장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을 놓으면 이 작은 화살표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위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감싸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까우면 또 좀 더 자기장이 센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하고 맞추고 그 다음에 오른손의 4개의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뭐다? 자기장 방향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럼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래에서 위로 갈 때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갈 때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근데 엄지손가락을 이쪽으로 맞춰 놓으면 역시 똑같은 규칙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른손. 그러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세기는 직선도선에 가까울수록 셉니다.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류에 가까울수록, 즉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게 형성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할 건 여기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니까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이 세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직선도선이 아니라 이제 원형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